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돼 캐파 뉴스도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LA 카운티가 1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건물주들에게는 유닛당 최대 $30,000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기후 크레딧을 활용해 가정용 가스 요금 고지서 자동 크레딧을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지급됩니다. 시애틀에서 3인조 권총 강도 총에 맞아 숨진 한인 업주는 가수 샘 킴 씨의 부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장례식은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시애틀 시 검찰이 차량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현대기아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를 속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29살 한인 여성이 체포되는 황당한 일이 뉴저지주에서 있었습니다. 흑인 청년을 폭행해 숨지게 한 흑인 경찰 5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이 됩니다. 2월 26일 목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 첫 소식은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가 2개월 연장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카운티 정부가 3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건물주들 위해서는 $4,500만 기금을 마련해 렌트를 못 받은 유닛당 최대 $30,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1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하는 발의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건물주들에게 유닛당 최대 $30,000를 지원하기 위한 $4,500만 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퇴거 유예 2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렌트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또 3월 31일까지 과실이 없는 세입자도 건물의 강제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번 퇴거 유예 연장 조치는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에 모두 적용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9인 이하인 영세업주가 퇴거 유예 연장 대상이 됩니다. 퇴거 유예 대상 세입자는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LA 카운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95,300 이하입니다.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르베스 슈퍼바이저는 퇴거 유예 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려 했으나 다른 슈퍼바이저들이 반발에 부딪혀 3월 30일로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이번 퇴거 유예 연장 조치에 대해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들은 유닛당 최대 $30,0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렌트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건물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가정용 가스 요금 폭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가 주민들의 가스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4월 요금 고지서에서 기후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40 정도가 크레딧으로 지급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무니없이 폭등한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가스비 지원을 위한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천연가스 크레딧이 4월 가스요금 고지서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크레딧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급돼 요금은 크레딧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공공유틸리티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기후 크레딧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 천연가스 회사 및 기타 대규모 사업체가 에어리소스 보드를 통해 탄소 허가권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크레딧은 4월 요금고지서에 표시되며 10월에도 지급됩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의 경우 38.39달러씩 2회, 남가주 에디슨은 71달러씩 2회 등입니다. 최근 천연가스 요금은 2022년 1월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주정부의 가스값 급증 원인을 조사하고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의 원인을 조사하고 하룻밤 사이에 3배로 늘어난 가스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 구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카플란 뉴스에서 시애틀 한인 테리야끼 식당 권총 강도 사건 보도해드렸었죠. 이 사건으로 한인 식당 업주가 권총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한인 업주는 유명 가수인 샘 킴 씨의 부친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4일 장례식이 거행됐는데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인조 권총 강도에게 총격 피살된 시애틀의 한 테리야끼 식당 업주는 가수 샘 김 씨의 부친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수 김 씨의 아버지 김한수 씨는 지난 14일 시애틀에서 발생한 한인 테리야끼 식당 3인조 권총 강도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김한수 씨는 시애틀 남부 지역 레이니어 애비뉴와 윌든 스트리트에서 레이니어 테리야끼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식당에 진입한 3인조 복면 강도들은 김 씨의 가슴에 총을 쏜 뒤 현금을 강탈, 밖에서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김한수 씨의 딸이 있었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한수 씨의 장례식은 지난 24일 시애틀에서 열렸으며 샘 김 씨도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서 샘 김 씨는 원래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노래인 Don't Worry를 아버지에게 들리는 곡으로 바꿔 헌정의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엔테나 관계자는 샘 김의 부친상에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샘 김 씨는 지난 2014년 오디션 프로그램 K-POP Star 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2016년 매니언반 I Am Sam으로 데뷔했습니다. 카플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전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차량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LA에서도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가 현대 기아차로 밝혀져 경찰이 도난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시애틀 시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애틀 시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일부 차량에 도난방지 기술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애틀시 검찰은 지난 23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 절도 급증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시 검사장은 소장에서 기아차와 현대차는 안전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해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차량 절도 급증으로 인한 시애틀시 예산 지출과 시애틀 납세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 현대 기아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애틀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차, 현대차의 도난 건수는 각각 363%, 50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미 전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현대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타겟이 된 이유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기아에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생산한 일부 모델과 현대차에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제작한 일부 모델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발산되는 암호 신호가 엔진과 일치해야 시동이 걸리는 도난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열쇠 없이 차량 문을 열더라도 시동을 걸 수가 없어 도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절도범들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의 창문을 깨고 키 홀더를 뜯어낸 뒤 USB 케이블 등을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를 훔치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곳곳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뉴저지주 한 고등학교에 29살 한인 여성이 나이를 속여 입학을 했다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인 여성은 출생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학교에 입학했는데 4일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세의 한인 여성이 나이를 속여 뉴저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뉴브런치윅 경찰국은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한인 여성 신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교육위원회에 가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 나이를 속여 뉴브런치윅의 한 고교에 학생회로 등록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나흘 만에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신 씨의 이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 한 학생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이 29세 한인 여성을 학식해줬다며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으며 몇몇 학생들은 그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신 씨가 학생들에게 같이 놀자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며 만약 나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뉴저지 교육당국의 허술한 입학 시스템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들 동반하지 않아도 충분한 서류를 다 내지 않아도 즉각 학생들을 등록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네시 멤피스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소식 이번 주 전해드렸는데요. 폭행에 가담한 흑인 경찰 5명이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단속을 하다 흑인 청년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흑인 경찰 5명이 모두 살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오늘 CNN 연방대배심은 지난 7일 교통단속을 하다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찰 5명을 살인 및 가중폭행, 납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해고돼 전직 경찰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니콜스는 당시 난폭운전 혐의로 정지 지시를 받았으나 도주하다 붙잡혀 경관들은 현장에서 그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스는 체포 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갔고 사흘 만인 지난 1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니콜스 사망 직후 경찰이 심각한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 전역에는 비판 여론이 일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벤 클럼프는 구타 당시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이 1991년 LA 폭동을 야기했던 로드니 킹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타이어 니콜스 가족과 멤피스 지역 사회 전체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면서 타이어의 가족은 그의 죽음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하며 투명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탱크 지원 결정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45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새벽부터 수도 키예프와 남부 자포리자주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으며 1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습으로 11개 지역 35개 건물이 파괴됐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남부 오데사에서는 에너지 기반 시설 2곳이 손상됐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미사일 55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중에는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다고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이날 밤 우크라이나 곳곳에는 24대의 자폭 드론이 날아들었으며 15대가 키우 상공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에이브람스 31대, 독일은 레오파르트 2 14대 등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하기로 한 탱크는 80대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독일의 탱크 지원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한인회에서 징어범죄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징어범죄 3자 개입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까지 한인회로 오시면 됩니다. 점심을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1월 26일 목요일 캡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